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은데요. 함께 하실 분 유한태증권 설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간밤에 유가가 반등을 하고 미국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소비지표 호전까지 겹쳐지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럽도 같은 모습으로 좀 상승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래소 시장으로 기관의 매수세 쭉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낙폭 과대주들의 순환매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중에서 유가와 관련해서 하락이 좀 깊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건설주들의 급등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강조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낙폭 과대를 보였었던 어제 2차전지 관련된 화학주들, 삼성 SDI, LG화학도 반등이 소폭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철강 섹터, 현대제철, 포스코까지도 급등하면서 원자재 관련 섹터들도 지금 순환 반등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학주들도 오늘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정유주는 좀 약간 힘이 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하락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가 흐르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적으로도 좀 면세점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예상했었는데 오늘 하나투어, 두산, 호텔 신라까지 해서 강한 반등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춘절 기대감이 일정 부분 들어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LG생활건강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포메라도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코스닥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은 상승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 종목별로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본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들의 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 거래소 시장에서는 어제 급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반등과 낙폭 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좀 이어진다라는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오늘 다시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증권사의 레포트도 지금은 너무 싸다, 살 때다 이런 분석 나왔더라고요. 포스코도 또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네, 유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들 특히 이제 유가에 연동하는 건설, 조선, 철강 다 약세를 좀 보여왔었죠. 철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좀 감산 움직임, 이런 부분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닥을 좀 찍은 상태였었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포스코가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한 10% 정도 올라오는 힘을 보여줄 정도로 낙폭 과대주들 쪽으로 순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한계 상황까지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포스코도 포스코지만 현대제철도 좀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제철도 보통 지금 현재 43,000원대 저점에서 지금 48,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1차적으로 한 5만 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반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도 지금 거의 저항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한 18만 원 정도 저항이었었는데요. 유가격대 재돌파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유상증자 관련해서 지금 워런트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워런트가 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주가도 그만큼 많이 빠졌었습니다. 워런트가 아마 이번 주면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워런트를 사서 이제 유상증자를 노리시는 그 수급이랑 주가가 그만큼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팔면서 워런트를 매수하려는 교체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약해졌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번 좀 고비를 넘기면 일정 부분 주가는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고비는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지금 현재 거래되는 주식 수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물량 압박이 있겠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물량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낙폭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제 저점에 손절선을 긋고 좀 대응해 보실 수도 있는 가격대로는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적으로는 다소 좀 위험 요인들이 있네요. 이번에는 어제 대표적으로 밀려났던 섹터죠. 전기차주들도 반등이 나옵니다. LG화학도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좀 어떤 평가 내릴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중국에서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좀 줄이려는 움직임 이런 부분이 어제 SDI 실적과 함께 충격을 더블로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잘 나갔었던 에코프로나 페니솔루션까지 다 급락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좀 우려가 깊어졌었는데요.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사실 과하게 올랐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다시 좀 실적 발표까지 확인하는 전략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SDI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실적에서 앞으로의 좀 기대감도 사실 좀 적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를 선택하시는 분들, 향후에 이제 전기차 쪽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LG화학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LG화학의 하락은 오히려 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G화학은 사실 SDI랑 좀 많이 다르죠. 실적 면에서도 좀 출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보조금 삭감이 우려감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낙폭이 컸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LG화학은 27만 원 손절선 긋고 27만 원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보유 유지하시면서 30만 원대 회복까지 좀 체크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주들이 3%나 업종지수가 오릅니다. 유독 눈에 띄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란과 관련해서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 프로젝트가 재가동됐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1분기 실적 전망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건설주들 이제는 좀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미 이 시간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정유주들은 이제 좀 탄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일단 건설주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설주들도 거의 한계점까지 빠졌던 종목들이죠. 지난번에 조선주 건설주 한계점 말씀드렸었는데 건설주들도 정말 한계 상황까지 많이 뺐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안 좋은 부분들도 다 많이 반영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가 하락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이 또다시 영향을 미쳐줬었는데요. 유가의 흐름만 좋아진다라면은 일단 뭐 이란에서의 추가적인 뭐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 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 계속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이렇게만 보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좀 현대건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번에 고점에서의 좀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하게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죠. 또다시 이제 현대건설도 현재 주가가 또 다시 저항됩니다. 45,000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좀 돌파하는지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GS건설 8%대 상당히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GS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GS건설이 건설주 중에서 가장 가볍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한 21,000원대 부분까지 조정받고 다시 강하게 한 20%나 벌써 좀 상승한 모습인데요. 역시 지점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 약 한 26,000원대 부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건설주 중에서 제일 무거운 종목이 이제 대림산업인데 대림산업 바닥을 꾸준히 잘 다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란과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가 클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을 지난번에 뭐 저점에서 하신 분들이라면 좀 꾸준히 보유하시면서 8만 원대 돌파까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세 종목이 탄력이 건설주 내에서도 가장 좋네요. 그리고 개별 호재 있었던 종목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뭐 신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평가가 좋다고 하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실적은 부진했습니다만은 신제품에 대한 평가가 좋다라는 이유로 장 초반에 급등했습니다만은 다시 24,000원대 저항에 막히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 정도 빠져있는 모습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한컴도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많이 났었던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덜 빠졌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가격 메리트는 좀 떨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고점대 24,000원대 계속 못 넘어가는 흐름이라면은 좀 비중을 줄여서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고요. 뭐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갭 상승한 부분에 좀 갭이 메꿔지는 타이밍, 뭐 21,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좀 쉬어가고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짚어주셨던 종근당은 15만 원 돌파한 이후에는 약간은 좀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도 보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시장은 상당히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싸 보이는 종목들이 많아질수록 좀 비싸 보이는 종목들을 파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질비한 싼 종목들을 놔두고 비싼 종목을 다시 매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오늘 외국인들 본다라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준이라면 오후에는 플러스로도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시면 대부분이 아마 이쪽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 상대적으로 견주했던 만큼 오늘 좀 매물 맞고 있는 모습 입니다. 민감주가 움직이는 동안은 아마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이 강하게 못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감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일단 제약바이오 헬스케어는 좀 숨고르기다라고 좀 봐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민감주들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가 좀 답이 되겠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지수로 봤을 때 1900이 돌파된다라면 1950선 정도까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종근당은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종목들보다 비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일단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은 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낙폭과대주들의 순환 반등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단기적인 좀 이익을 취하신 이후에 다시 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